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직위원 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직위원 부장판사. 어제 직위원 판사의 발언이 나왔고 그에 이어서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했죠. 네, 직위원 판사가 내란 죄송합니다. 판사 뒷조사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이른바 룸살롱 출입 논란 이게 나온 이후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간의 모습을 드러냈던 날이었거든요. 예. 재판이 시작될 때 이 문제를 직접 본인의 말로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입장이 나올 거라고는 다들 예측을 못했어요. 판사가 개인적인 얘기를 어떤 논란적인 얘기를 이렇게 재판 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한 거죠. 네, 이렇게 직위원 판사가 해명한 이후에 한 2시간 만에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했어요.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네, 노종면 대변인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진을 꺼내 들었고요. 네. 사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베이지색 배경 그리고 앞에 베이지색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오른쪽이 이제 직위원 판사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의 모습이 있고 왼쪽에 모자이크된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총 3명이 앉아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을 때 쭉 나란히 앉아 있는 그 포즈예요. 그 포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진의 촬영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일주일 전에 사진 한 장 더 공개했었잖아요. 유흥업소 실내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인데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죠. 저 공간의 사진 배경에 있는 어떤 소품들이나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 패턴들이 아까 보셨던 지금 나오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2명이랑 같이 찍었던 이 사진과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같은 곳이기 때문에 룸살롱 출입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노종면 대변인이 했던 말이 되게 셌어요. 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논점은 좀 여러 개인데 업소에 정말로 직위원 판사가 출입했냐? 그럼 가서 뭐 했냐? 접대라는 걸 받았냐? 사건 관련자가 접대한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저 동석자 2명, 모자이크 처리된 2명이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다. 그리고 제보자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직위원 판사가 같이 즐겼다고 증언을 했다라고 민주당은 밝혔거든요. 다만 이런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면서도 저게 구체적으로 언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구체적인 얘기들은 대법원에만 민주당이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접대 의혹 같은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이 이제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요것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인 대법원에 거예요? 제공하겠다. 그리고 입증은 사법부에게 맡기겠다. 직위원 판사가 어제 오후에도 이게 어제 오후 중에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 어제 오후까지도 재판이 진행됐었거든요. 직위원 판사는 그 재판 중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지금 이제 직위원 판사의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나왔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은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되기 전에 여야 모두 그러니까 구여야 모두 정치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판사가 이 룸살롱 안에서 사진을 찍혔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접대가 맞다면 사진을 찍혔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진이 찍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취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인증샷 같이 찍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일단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좀 굉장히 밝은 화면에 그러니까 네. 좀 명확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진이 좀 어떻게 찍힌 건지 조금 더 설명이 앞으로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지금 사진을 보면은 술병이 있다거나 네. 혹은 뭐 여성 접대부가 있다거나 이런 사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세 명이 쪼르륵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배경도 되게 밝죠. 조명도 예. 밝은 상태에서 찍혔기 때문에 뭐 이 사진 좀 어떻게 찍은 건지 약간 기념하려고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당 업소는 문을 좀 닫았습니다. 며칠 정도 됐는데 지금 기자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기자들이 다 많이 가고 있어서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일단 청담동 소재고요. 좀 뭐 구체적인 업종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 업종이 바뀌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는데 뭐 성매매 업소라든가 아니면 소위 템프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은 되게 이례적인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기현 판사의 신상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뭐 그렇죠. 정치권 관계자가 얘기를 딱 하면서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의원들이 본인 관련된 얘기할 때 신상 발언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 관련된 얘기 말고요. 네. 지기현 판사의 첫 신상 발언이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판사 특히 이제 재판장이 그 재판과 관련하는 본인 얘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네. 두 번째로 좀 이례적인 거는 민주당이 지금 차곡차곡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진 공개하고 지기현 판사가 입장 내니까 다시 지기현 판사 사진 공개하고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취재가 많이 돼 있고 증거가 많은 경우에 해명 들어보고 그 다음 단계 거 오픈하고 그 다음 기사 오픈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만큼밖에 없어서 딱 그만큼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얼만큼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민주당의 뭐 주요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 사진 하나로도 버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는 건 결국에는 이미 지기현 판사가 거짓말 논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네. 때 그 의혹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나가지고 뭐 이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저게 접대 술자리냐 아니냐잖아요. 네. 판사가 술자리 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접대냐 아니냐인데 그 본질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삼겹살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거짓말이 돼버리면 그냥 저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또 다른 어떤 것에 이제 갇히게 된다 그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판사는 이미 그 뭐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타격을 입고 또 재판사의 그런 발언들도 힘을 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재판사에 대한 의혹 같은 것들이 좀 오래전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물증들 같은 걸 주고 있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를 하도 잡아서 별명이 사회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본질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삼겹살집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턴을 다시 지기현 판사 쪽으로 넘긴 넘겼다. 거네.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네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공방이 쭉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드렸지만 어쨌든 아직은 의혹 자체는 또렷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진들만 가지고는 접대를 받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싼 술집에 갔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내돈내산이면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뭐 성접대라든가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니라면은 내돈내산이라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밝혀져야 되는 게 어떤 식의 접대를 받았고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접대 술자리라면 그게 어떤 성격이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좀 수면 아래서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취소권과 연결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접대를 받고 그 접대의 결과물로 약점이 잡혀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취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관계자들이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양쪽이 공개된 내용들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죠. MVP가 이준석, 이게 무슨 말이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했던 말입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이준석 후보한테 잘못했습니다. TV토론의 MVP가 이준석이라고 제 지지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의 어제 이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정말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MVP였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서도 뭐 이준석 후보가 자기 전략대로 충분히 했다라는 정도의 뭐 반응이지, 아주 MVP고 날아다녔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김문수 후보의 말은 이재명 후보 공격에 좀 적극 이준석 후보가 나서줬다. 그래서 좀 협공이 이뤄졌다라는 평가고 단일화 러브콜로 대체로 많이 해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던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추가로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타노스를 막으려면 진정한 원팀이 돼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쳐주십시오 라고까지 페이스북에 썼어요. 자, 어제 이제 이 발언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가 채널A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어제 밤에 나왔거든요. 예. 이 인터뷰 내용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이준석 후보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래요. 단독 이준석 땡땡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다. 이대로 그냥 가면 뭐 무난하게 질 거다 이런 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특단의 방법? 이거 단일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구체적으로 단일화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뭔가 좀 우리랑 같이 한다는 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이준석 후보가 가는 데마다 받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런데 그 톤이 지난주보다 살짝 좀 부드러워져. 물론 여전히 안 하겠다고 합니다만 톤에 부드러움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공약 같은 것들도 사실은 겹치는 공약들이 많다라고들 많이 보고 있어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그 채널A 인터뷰에서도 아니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라는 표현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단일화처럼 이를테면 뭐 공동 정부라든지 이렇게 좀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곧 만난다면서요. 네,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고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협공을 했다라는 것도 뭐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한테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오해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 긴 인터뷰를 편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왔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나로 단일화 해줄 거다라는 표현이었다. 그럼 거기서 말한 특단의 방법은 나로의 단일화다? 그렇죠. 네, 뭐 별뜻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자꾸 구애를 하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될 텐데 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막판에 유권자들이 이제 자당의 후보를 찍기 위한 명분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론, 뭐 단일화 논의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애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패배했을 때 알리바이 뭐 책임 떠넘기기 이런 요소도 같이 뭐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같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중도층 유권자들이 찍을 명분 나름대로 이렇게 구애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호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구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도 두루 취재해 보셨죠? 네. 단일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일화는 없다. 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말씀드릴 이렇게 수 있을 것 그냥 막 같은데. 팍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정치가 막판에 뒤집히기도 하고 워낙 한국이 다이나믹하니까 틀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류론 제가 쭉 취재해 봤을 때는
단일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왜 그러느냐? 일단 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의 되게 특징이 3명의 3강 뭐 하여튼 뭐 1강 2중 아니면 뭐 하여튼 2강 1중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3명의 그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는 1위에서 3위 후보가 모두 행복합니다. 그게 무슨 이 말입니까? 후보들이 다 행복한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되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염원이었던 후보가 됐고 예. 그다음에 한 15년간 굉장히 그 공직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변방에서 중앙으로 쭉 올라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소위 말하는 보수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엔 굉장히 적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뭐 후보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으로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분을 가져오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3명의 후보가 모두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명의 후보 모두 절대 포기할 일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구도로 봤을 땐 그렇고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일단 아까 그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줬던 그 이준석 후보 발언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부드러운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제 김광일 기자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목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없다는 입장은 똑같은데 이런 단일화 이슈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아 이준석 후보 측에서 네, 이게 단일화에 아주 딱 선 긋는 것보다 살짝 이용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화 없다는 입장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들은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화제를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왼발도 나가고 싶고 오른발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양발이 동시에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강경 보수층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하. 동시에 뭐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나 중도 쪽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뭐가 네. 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이다 보니까 양발이 동시에 나가서 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좀 집중이 됐던 게 어제 그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가 사퇴를 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몇 번이었죠, 기호? 이 7번이었던가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6번입니다. 6번. 네, 6번입니다. 자유통일당 여러분 후보가 있었습니다. 구주화 후보가 있었는데 어제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이게 물론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선 그림은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압박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 후보,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황교안 후보가 모두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경 보수층들이 지지한다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되게 부담스럽다고 보고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단일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내세웠던 얘기들하고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니까요. 저 국민의힘에서 또 걱정하는 것들이 네. 어제 뭐 물론 일부 지지자들이긴 하지만 그 김문수 후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장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는 뭐 이런 이제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저한테 뭐 관계자가 링크를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를 지지할 때 약간 힙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면 좀 받기가 어렵다 지지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또 뒤집어서 하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는 손을 잡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게다가 김계리 변호사 입당 신청했는데 그거 지금 심사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들어와서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당 신청을 하면 원래는 그냥 다 받아주게 돼 있는데 심사를 한다는 건 고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양발 같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뒀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또 데려오고 뭐 이런저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쉽게 단일화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준석 후보 본인도 이번에 이제 뭐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2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완주를 해야지 그 수치가 최대한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2등 예를 들어 뭐 10% 이상 나오는 그런 수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추가로 그 시당에서 심사 중인데 네. 지금 대선 앞두고 심사 중인 사람이 워낙 많아서 좀 지도부를 취재했을 때는 워낙 많아서 대선 전까지는 입당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아. 얘기하기는 합니다. 예. 대선 전까지는 입당 안 시키는 쪽으로. 물론 이유는 심사가 밀려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가죠. SPC 또 사망 사고. SPC 불매 운동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이더라고요. 이번엔 무슨 사고입니까?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제빵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을 나중에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진 것으로 파악이 아이고. 됐어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이렇게 빵을 식히는 공장 내 기계였는데 네. 그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들어가서 뿌리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 작업을 하다가 숨진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문제는 이 SPC 계열사에서 계속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는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했었고, 또 그리고 뭐 50대 여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뭐 기계에 끼어서 골절을 당하고 뭐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2023년에도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고 계속 그러면서 그때는 아마 반죽기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맞아요. 이번에는 컨베이어 벨트였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럴 때마다 뭐 불매운동, 파리바게트 가지 말자 뭐 이런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대안이 마련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가? 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성찰해야 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